신문기사 몇 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절대악 만나는 게 영광이냐, 백악관, 보도 부풀려져, 진땀,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났습니다. 탈북민 단체 대표들이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에 가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번에 인터뷰할 때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만나면 정말 영광스러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 말을 한 것을 백악관에 가서 따졌습니다. 따졌어요. 항의를 했습니다. 탈북민 단체들에 따르면 북한 자유주간 행사 참석자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이던 탈북민 단체 회원 10여 명은 행사 일정에 따라 지난 1일 백악관을 방문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공교롭게 우리가 백악관에 도착한 것은 트럼프의 발언이 보도된 뒤 4시간 만이었다며 국가안전보장회의 한국 담당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 인류의 절대악이며 극악한 반인륜 범죄자를 만나는 것이 무슨 영광이냐? 이 북한 탈북한 분들은 김정은 체제, 김정은에 대해서 아주 이를 가는 분들이죠.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고 얼마나 비참한 일을 당했으면, 그게 직접 당하면 그렇죠. 그래서 김정은은 인류의 절대악이고 극악한 반인륜 범죄자인데, 이런 인류의 절대악이고 극악한 반인륜 범죄자를 만나는 것이 무슨 영광이냐고, 그따위 소리 하면 되냐고. 그런 말은 2,500만 북한 인민을 2번 죽이는 행위다, 이렇게 강력하게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한 탈북 단체장은 탈북민들이 백악관 도착 전부터 격앙된 상태였다. 거센 항의에 미국 NSC 관계자들이 당황했다. NSC는 국가안전보장회의 말하죠. 이 탈북민 단체들을 만나는데 얼마나 거세게 항의하는지 당황했다고 합니다. 이에 백악관 관계자들은 관련 보도는 부풀려진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제 둘러댔습니다. 너무 부풀려져 가지고 이렇게 보도를 해서 그런 것이지,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김정은이를 막 높여주고 그런 건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미국은 절대로 당신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다시 다짐을 하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백악관 NSC 관계자들은 미국은 지난 25년간 북한과 중국이 북한 핵 폐기 약속에 거짓말을 해온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이들이 귀국한 후에도 이메일을 다시 보내가지고 원래 북한의 김정은이를 그렇게까지 한 건 아니라고 다시 설명을 하고, 이 탈북 대표들이 하도 화를 내니까 그만 이렇게까지 했다 했습니다. 그 당시 간 사람들은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그 다음에 최정훈 북한인민해방전선 대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이런 분들이 가서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항의를 해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함부로 말 안 하죠. 북한의 김정은이를 함부로 띄우고 이런 식으로 안 하죠. 두 번째 기사는 국방부 북응징 표현 쏙 빼, 알아서 문정부 코드 맞추나. 국방부가 북한을 응징하겠다고 하는 표현을 이제 쏙 빼버렸어요. 이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북한이 도발하면 응징하겠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제는 그 응징이라는 표현을 쏙 빼었다. 쏙 빼. 친북 정권이 들어서니까 국방부가 알아서 기는 거죠. 그래서 이정현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2달 새 보고서 바뀌어 팔랑개비 국방정책 펼치나. 팔랑개비 돌아갔다는 거면 돌아가는 거죠. 바람에 따라서 움직이는, 정권에 따라서 움직이는. 국방부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국방부가 중심을 잡고 대북 정책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외교부도 북미사일 성명 달라져 제재라는 말이 사라지고, 외교부도 제재라는 말이 사라지고 대화 촉구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대화 촉구, 제재. 그래서 이제 이정현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국방부 정책이 2달 사이에 바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2달 전에 주한미군 사드 배치 작전 운영 준비를 가속화하고 한반도에서 미사일 방어 체계 조기 구축을 한다. 이렇게 국방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것도 빼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2달 전에는 응징 보복 능력을 확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보고서에는 이런 것이 다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민국 장관이 그런 거 빼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이렇게 말을 했죠. 장관이 지시를 하지 않았겠죠. 제가 밑에 사람들 알아서 뺀 거죠. 알아서 기는 거죠. 장관은 이제 곧 물러갈 것이고 자기들은 계속 국방부에 남아 있어야 되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눈치를 보겠다고 거기 좀 비를 맞춰서 자기들의 자리를 보존하겠다. 뭐 그런 심산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른바 문바의 인터넷 홍위병 행태 점입 가경 이런 제목입니다. 문바 과거에 이제 노빠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노빠 그 다음에 박빠 이젠 문바 이렇게 합니다. 이게 빠라는 말은 제가 정확히 조사를 안 해봤는데 아마 오빠 부대에서 나온 게 아닌가 그래요. 오빠 그래서 무조건 아이돌에 맹종하는 사람들을 오빠 부대 뭐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과거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무조건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사람을 노빠라고 그랬고요. 노빠. 박근혜 대통령을 무조건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사람들을 박빠라고 해서 박빠. 이제는 문빠가 등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면 문빠. 이 기사 내용을 보니까 문빠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터넷 지지 집단이 민노총을 적폐 세력으로 공격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희한한 일이죠. 민노총과 문재인 정부는 한 몸인데 민노총의 지지를 받아서 문재인 정부가 탄생되는데 이 민노총을 문바가 적폐 세력으로 공격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희한한 일이. 이것이 이제 지난주 청와대가 박형철 변호사를 반부패 비서관에 임명했는데요. 박형철 변호사를 반부패 비서관에 임명을 했는데 민노총이 박 비서관은 노조 파괴 사측 변호사였다. 이렇게 이제 노조를 파괴하는 사주 회사 측 변호사 활동을 한 전력이 있는 이 박형철 변호사가 반부패 비서관에 임명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민노총이 문재인 정부의 인사정책에 브레이크를 걸었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문 대통령 인터넷 지지층이 이 문바들이죠. 문바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민노총을 귀족노조로 규정하면서 이 귀족노조라고 규정하는 것은 이거 자유한국당에서 해야 되잖아요. 자유한국당에서 민노총 귀족노조라고 그러면 막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문바들은 민노총을 귀족노조라고 규정하고 하면서 민노총은 청산해야 할 적폐인데 민노총이 청산해야 할 적폐인데 벌써 정부 흔들기에 나섰다 이러면서 그냥 민노총을 마구잡이로 공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SNS에 비난글을 집단으로 올리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문바들에 의하면은 하여튼 문 대통령을 조금이라도 안 좋게 평하면 무조건 이제 공격을 해야 되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 노빠들이 그랬고
박바들도 그랬습니다. 지금 문바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굉장히 안 좋은. 그저께는 문 대통령의 인터넷 지지 집단이 한겨레 신문사가 운영하는 주간지에 대해 문 대통령의 사진을 소홀히 다뤘다면서 비판하고 나섰다. 한겨레 신문하고 이 문재인 정부하고는 한편이잖아요. 다 친북 신문이고 친북 정당이고. 그런데 이 한겨레 신문사가 문 대통령의 사진을 좀 이렇게 멋있는 사진을 안 올리고 약간 덜 멋있는 사진을 올렸나 봐요. 그렇다고 이 문바들이 그냥 이 한겨레 신문사 이걸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문사의 어떤 기자가, 한겨레 신문사의 어떤 기자가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페이스북 댓글란에 순식간에 험한 욕설로 메워졌고, 욕을 얼마나 퍼부었는지, 그래서 그 기자가 죄송하다, 자숙하겠다, 사과를 하고 물러났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욕을 했대는지. 도저히 그 기자 생활 못하죠. 그렇게 하면 계속 물고 늘릴 테니까. 이렇게 문바들이 물불을 안 가리고 하여튼 문재인 대통령에 관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하면 그냥 무자비한 공격을 퍼부어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국 민정수석의 가족이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세금 체납이 논란이 되자 엉뚱하게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인터넷 검색어 1위에 오르는 이런 일이 생겨났습니다. 왜냐하면 나경원 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학교가 더 많은 세금을 체납했다는 내용입니다. 나경원 의원의 가족 운영하는 학교는 더 많은 세금을 체납했는데 왜 조국 민정수석의 가족이 운영하는 세금 체납한 것만 시비를 거냐? 이러면서 이 문바들이 그냥 막 난리를 치고, 그래가지고 나경원이 검색어 1위에 오르는 이 기현상이 벌어졌다. 그래서 이 문바들은 문재인 정부에 관해서 무조건 옹호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흠을 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공격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거 이제 발표하면 또 저를 막 공격을 해야 되겠죠. 막 공격을 해야 되겠죠. 앞으로 선거는 인터넷 여론이 좌우한다는 예상까지 나온다. 인터넷 여론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신문, 방송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 공간이 상식 합리적 토론이 아니라 집단의 힘이 위세를 부리고 사람을 매도하고 상황을 왜곡하는 장이 돼가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참 가짜뉴스도 많고 너무 엉터리 분석 또 지나친 인신공격 별별 것이 너무나 많이 떠도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휘둘려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분들이 홍빠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홍준표 후보 지지를 하더라도 막무가내로 지지를 하면 안 됩니다. 막무가내로. 그런 식으로 하면은 민심이 왜곡되고 결국 나라가 불행해집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문 대통령 인터넷 지지 세력은 문 대통령의 털끝이라도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자세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이들에게 도를 넘어서는 일을 자제해달라고 했지만 통하지 않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런 홍위병 형태가 대통령에 도움이 될 리 없다. 이런 홍위병들이 날뛰면은 결국은 국민들의 반감을 사게 되고 나중에 점점 민심이 멀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바들은 앞으로는 문재인 정부를 도와주는, 일시적으로는 도와주지만 결국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노빠, 박바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친박 핵심 세력들이 국민들의 원성을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지난 4.13 총선 때 친박 핵심 세력들이 등장해가지고 이한구 공천위원장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이
친박 핵심 세력들로 국회의원을 뽑으려고 무리한 공천을 하고 비박들을 내치는 이런 공천 학살을 저지르다가 국민들의 원성을 사가지고 여소야대 국면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나치게 박바들이 설치하면은 국민들이 등을 돌렸다는 과거의 역사가 있고, 노무현 대통령 이렇게 노빠들이 지나치게 설쳐서 노무현 대통령의 말년이 결국은 인기가 바닥을 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지금 또 문바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결국은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의 지지를 잃게 될 것이고, 이제 홍준표 후보가 만약 홍바가 생기면 또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고 경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신문기사 몇 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절대악 만나는 게 영광이냐, 백악관, 보도 부풀려져, 진땀,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났습니다. 탈북민 단체 대표들이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에 가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번에 인터뷰할 때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만나면 정말 영광스러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 말을 한 것을 백악관에 가서 따졌습니다. 따졌어요. 항의를 했습니다. 탈북민 단체들에 따르면 북한 자유주간 행사 참석자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이던 탈북민 단체 회원 10여 명은 행사 일정에 따라 지난 1일 백악관을 방문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공교롭게 우리가 백악관에 도착한 것은 트럼프의 발언이 보도된 뒤 4시간 만이었다며 국가안전보장회의 한국 담당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 인류의 절대악이며 극악한 반인륜 범죄자를 만나는 것이 무슨 영광이냐? 이 북한 탈북한 분들은 김정은 체제, 김정은에 대해서 아주 이를 가는 분들이죠.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고 비를 맞춰서 자기들의 자리를 보존하겠다, 뭐 그런 심산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른바 문바의 인터넷 홍위병 행태 점입 가경, 이런 제목입니다. 문바, 과거에 이제 노빠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노빠. 그 다음에 박바, 이젠 문바, 이렇게 합니다. 이게 빠라는 말은 제가 정확히 조사를 안 해봤는데 아마 오빠 부대에서 나온 게 아닌가 그래요. 오빠. 그래서 무조건 아이돌에 맹종하는 사람들을 오빠 부대 뭐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과거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무조건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사람을 노빠라고 그랬고요. 노빠. 박근혜 대통령을 무조건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사람들을 박바라고 해서 박바. 이제는 문바가 등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면 문바. 이 기사 내용을 보니까 문바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터넷 지지 집단이 민노총을 적폐 세력으로 공격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희한한 일이죠. 민노총과 문재인 정부는 한 몸인데 민노총의 지지를 받아서 바람에 따라서 움직이는, 정권에 따라서 움직이는, 국방부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국방부가 중심을 잡고 대북 정책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외교부도 북미사일 성명 달라져 제재라는 말이 사라지고, 외교부도 제재라는 말이 사라지고 대화 촉구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대화 촉구, 제재. 그래서 이제 이정현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국방부 정책이 2달 사이에 바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2달 전에 주한미군 사드 배치 작전 운영 준비를 가속화하고 한반도에서 미사일 방어 체계 조기 구축을 한다. 이렇게 국방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것도 빼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2달 전에는 응징 보복 능력을 확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보고서에는 이런 것이 다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민국 장관이 그런 거 빼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이렇게 말을 했죠. 장관이 지시를 하지 않았겠죠. 저희가 그 밑에 사람들 알아서 뺀 거죠. 알아서 기는 거죠. 장관은 이제 곧 물러갈 것이고 자기들은 계속 국방부에 남아 있어야 되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눈치를 보겠다고 거기 좀 말을 해온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이들이 귀국한 후에도 이메일을 다시 보내가지고 원래 북한의 김정은이를 그렇게까지 한 건 아니라고 다시 설명을 하고 이 탈북 대표들이 하도 화를 내니까 그만 이렇게까지 했다 했습니다. 그 당시 간 사람들은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그 다음에 최정훈 북한인민해방전선 대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이런 분들이 가서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항의를 해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함부로 말 안 하죠. 북한의 김정은이를 함부로 띄우고 이런 식으로 안 하죠. 두 번째 기사는 국방부 북응징 표현 쏙 빼, 알아서 문정부 코드 맞추나. 국방부가 북한을 응징하겠다고 하는 표현을 이제 쏙 빼버렸어요. 이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북한이 도발하면 응징하겠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제는 그 응징이라는 표현을 쏙 빼었다. 쏙 빼. 친북 정권이 들어서니까 국방부가 알아서 기는 거죠. 그래서 이정현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2달 새 보고서 바뀌어 팔랑개비 국방정책 펼치나. 팔랑개비 돌아갔다는 거면 얼마나 비참한 일을 당했으면 그게 직접 당하면 그렇죠. 그래서 김정은은 인류의 절대악이고 극악한 반인륜 범죄자인데 이런 인류의 절대악이고 극악한 반인륜 범죄자를 만나는 것이 무슨 영광이냐고. 그따위 소리 하면 되냐고. 그런 말은 2,500만 북한 인민을 2번 죽이는 행위다. 이렇게 강력하게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한 탈북 단체장은 탈북민들이 백악관 도착 전부터 격앙된 상태였다. 거센 항의에 미국 NSC 관계자들이 당황했다. NSC는 국가안전보장회의 말하죠. 이 탈북민 단체들을 만나는데 얼마나 거세게 항의하는지 당황했다고 합니다. 이에 백악관 관계자들은 관련 보도는 부풀려진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제 둘러댔습니다. 너무 부풀려서 가지고 이렇게 보도를 해서 그런 것이지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김정은이를 막 높여주고 그런 건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미국은 절대로 당신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다시 다짐을 하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백악관 NSC 관계자들은 미국은 지난 25년간 북한과 중국이 북한 핵 폐기 약속에 거짓